네, 오늘 마지막 코너는 뉴페이스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시간이고요. MTNW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타점 전략 꾸려볼 겁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저희 먼저 엿볼 거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오후가 아니라 오늘은 10시 후반부터의 흐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기준으로 점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예, 먼저 그 시장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 그 미국 시장은 그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특별한 모멘텀 없는 이런 개별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전장 그 낙폭이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약간 접근하시기 좀 어렵고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조정의 성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정의 성격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격 조정 후에 이런 추세를 이탈시키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시세를 줬던 섹터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최근에 시세를 줬던 그 AI 반도체 이슈로 핫했죠. 그런 반도체 섹터와 최근에 그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그 수혜 섹터를 입었던 해운과 물류 섹터는 약간 조정을 보였고요. 상승 섹터를 보시게 되면 몇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 XR 섹터라고 하죠. 최근에 그 CS 2024, 애플의 비전 프로와 함께 오늘 그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그 미국 AR 헤드셋 제조업체인 매직 리플을 7,800억 투자하면서 그 XR 섹터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로봇 섹터, LG전자 이런 데서 M&A 로봇 사업을 확장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로봇 섹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서 강한 신호가 나왔고 약한 신호가 나왔는지 쭉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에는 웹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님, 요즘 시장이 워낙 빨라서 사실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오늘 조금 쉬고는 있지만 이쪽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어떠한 점을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한 설명 웹툰 중심으로 해주실까요? 예, 저는 역시 웹툰이라면 네이버 웹툰 상장 수혜를 그런 모멘텀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보다는 먼저 저점에 있거나 눌림에 와 있는 섹터를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K-웹툰 컨텐츠 굉장히 잘 나가죠.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아주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안으로 미국 하반기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무난하게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기업 가치가 5조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나오진 않죠. 일본 시장에서 2위, 그 라인 만가가 2위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3위가 네이버 웹툰,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은 역시 주목해 봐야 할 이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진또배기 종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트리거로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웹툰주를 지금 본다고 한다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점 포인트 먼저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네이버 웹툰 그 관련 수혜주들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그 나스닥 상장 모멘텀으로 해서 빠르게는 1월 2일부터 아니면 1월 5일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Y랩, 이 차트는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Y랩 차트입니다. 이게 나스닥 그 상장 모멘텀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여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기간 빠르게 이 종목은 1월 2일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런 웹툰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인데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다음 이 눌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어요. 고점에서 만약에 1월 8일 이 끝자락 그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벌써 마이너스 15%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은 가격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 일부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런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먼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눌림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종목으로도 이 눌림 구간에서 앞으로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 선점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목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직접 수혜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해 주셨던 모멘텀 그리고 타이밍을 본다면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저희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역시 네이버 웹툰과 직접적인 수혜와 간접적인 수혜 이런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BT. MBT는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Y랩. 네이버 웹툰이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는 외부 웹툰 작품을 네이버 웹툰에 이런 공급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타 웹툰 종목으로는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이런 웹툰 제작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그 직접적인 수혜 관련주로 뽑는다면 세 가지 MBT, Y랩, DNC 미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장 마감한 이후에 어떤 종목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 먼저 하고요. 추가적인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낙폭을 더욱더 저점 부근에서 회복하다가 확장시켰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7,000계약 넘는 매도 물량 선물 쪽에서 외국인 수급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다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물량 가장 많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많은 물량을 팔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가 2,5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동시호가 구간에선 조금 더 흔들림이 가속화돼서 나오긴 하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모멘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면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환율의 마감 상황과 함께 수급적인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16일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새롭게 튀어나온 악재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만 놓고 본다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힘을 크게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트리거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장중 저점은 2,491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524선까지 고점이 나왔습니다만 출렁거림 상당히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 바로는 2,500선을 오늘 하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오후장에 좀 회복력을 보이면서 지수 역시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차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 점검이 오늘 꼭 필요할 듯합니다. 1%대 낙폭이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10시 후반 구간에 1% 이상 내리다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보여줬습니다만 재차 내림폭이 확장되는 구간이라고 오후장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의 하락률로 확인이 되고요. 850선 근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전지가 LNF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움직였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하단을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선이 가득한 오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오후에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수급 상황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자세로 유가증권 시장을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가장 많은 물량을 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시장을 산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였는데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 거래소 시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 기관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전반적으로의 매물 상당히 많이 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외국인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많은 팔자세가 보였습니다만 의약품 업종에 한해서만은 그래도 매수 우위 포지션 지켜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우위로 오늘 결국 마침표가 찍힙니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 오늘 막판에 물량을 많이 샀다라는 점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600억 원 가까운 기관 쪽에서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모두에서 팔자 우위였는데요. 환율 좀 민감하게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올 들어서의 흐름을 본다면 정말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원 선에서 올해 시작이 됐고요. 어느새 1,331원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환율 시장에서는 1, 2원만 올라도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움직임인데 무려 11원 넘게 오르면서 1,331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북한 도발에 대한 이야기, 대만 선거 이후의 미중 갈등, 그리고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가속화됐고요. 달러화의 강세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매파 인사의 연준 인사 발언이 있다는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 흐름도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작에서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72,600원 선까지 내려앉았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막판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어제는 동반 매수였거든요. 매도로 돌아선 오후장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늘장 기관 외국인 팔자세 가속화된 모습이었다는 점, 아무래도 이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특히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AI 산업 확장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면서 장중 2% 거의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서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마저도 막판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코스닥 이야기를 한다면 LNF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이 나왔고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어닝 쇼크를 딛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기관 순매수 1위, 외국인 순매수 1위, 거래를 싣고 움직이는 모습이 LNF 중심으로 나왔고요. 에고프로비엠 덩달아서 1%대 상승 여력 오늘 보여줬다는 점, 이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실적에 대해서 어두운 모습 보이면서 그 전망 아래 엔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모습이 펼쳐졌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권 이슈에 따른 종목들도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듯 한데요. 일제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변동성이 커진 종목 많았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이 한 번 더 많이 밀렸습니다. 위원님,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예, 오늘 장은 결국엔 이격 조정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이런 신호들, 자리들, 양 시장 모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지키고 추세 전환하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위원님, 저희 내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장 마감 직전에 봐야 할 키워드로 웹툰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격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웹툰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조드리는 건 네. 네이버 웹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수혜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쿠팡이 나스닥 상장했을 때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쿠팡 나스닥 상장 모멘텀으로 해서 적게는 3배에서 5배까지 주가 상승이 계속 모멘텀 플레이를 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관련주를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웹툰주를 접근하실 때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상장 모멘텀은 나스닥 그 상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건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이런 존재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슈가 존재할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눌림을 주는 섹터, 눌림을 주는 자리, 그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상승이 나온 종목보다는 아까 보셨듯이 그 Y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너무 올랐을 때 말고 한 템포 쉬어서 눌림을 줄 때 공략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지개를 이미 편 종목보다는 웅크리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두 종목 알차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연이어서 좀 빠르게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저희 승부수를 띄워볼까요? 예, 제가 먼저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MBT하고 DNC 미디어입니다. 예, 첫 번째는 MBT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이버 웹툰 글로벌 파트너사에 선정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확장,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성장할수록 동반 성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2년 매출 1000억 중에 350억이 네이버 웹툰에서 나오는 매출이니까 비중이 꽤 크다 할 수 있죠. 향후 그 네이버 웹툰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 이 도지 캔들, 하락 구간에서 도지 캔들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전환해주는 이런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에서도 오실레이터 20 이하 과매도권을 들여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매도 기회가 아니라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면으로 보셔도 지금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9,8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이런 종목은 네이버 웹툰 모멘텀이 있는 만큼 7,300원 여유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DNC 미디어에 대한 타점도 이어서 위원님 잡아주실까요? 예, DNC 미디어도 동일합니다. 이게 외부 웹툰 작품을 네이버 웹툰에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 직접적인 수혜가 있죠. 예,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전 세계 동시 방영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 이슈가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런 눌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넷마블에서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게임이 흥행할 경우에 추가적인 그 밸류업이 될 수 있겠죠. 게임 굿즈 상품 확대뿐만 아니라 사우디 진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DNC 미디어인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이격 조정 후에 터닝 포인트에 와 있고요. 수급에서도 똑같이 이 기관들이 계속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리스트업 해놓고 계속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실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다소 2,500선 이탈하면서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많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